네, 오늘 발표 5개 중에 가장 좀 이질적인 주제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정선군 고한읍에 나타나는 마을 공동체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제가 박사 과정 때부터 조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뭔가 좀 자료 수집이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뭐 학생이라는 신분도 있었겠고, 그리고 마을 호텔이 조금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좀 여러모로 힘들었었는데, 최근에 제가 강원도 출장을 가면서 한번 정선에 한번 들렸었고, 그리고 실제로 정선 마을 호텔에서 숙식을 하면서 마을 기획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시간이 짧아서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바야흐로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도시재생 뭐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터가 쇠퇴가 되고 이것을 좀 재생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주로 재생이라고 한다면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사실 도시 재생의 그 시작은 이제 연구자마다 다 다릅니다. 도시 개발과 도시 재생의 그 경계선에서 연구자마다 다 시각이 다르긴 한데, 대체로 이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주로 시작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반이 만들어졌고 이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면서 도시 재생 뉴딜이라고 문재인 정부 때 정책이 만들어졌고, 최근에는 다시 또 뉴빌리지라는 그런 정책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뭐 지금 정책은 다시 과연 이 도시 개발과 어떤 차이가 좀 불분명하다라는 그런 비판도 좀 있긴 한데요. 이런 정책적 흐름을 가지고 사실 도시 재생이라고 하면 나쁜 인식이 좀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에서 도시 재생은 조금 물리적 경관 개선에 좀 많은 초점이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돈이 정말 이곳에 들어가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의문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세종시에서도 조치원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조치원읍이라는 곳에도 1조가 넘게 들어갔거든요, 도시재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그 읍 공간이 1조가 넘는 그 예산을 수용했는가라는 그 의문이 다들 그 지역민들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좀 도시재생 방안으로서 마을호텔 18번가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패러다임 변화는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공간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리적 경관 개선에 좀 치우쳐져 있었다라고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문화적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사회적 가치의 그런 중요성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 고한읍의 마을호텔 18번가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사실 호텔이라고 한다면 다들 뭐 먹고 자고 즐기고 이런 공간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비싼 공간이고 여러 가지 좀 아늑하면서도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공간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공간이 마을과 어우러질 때는, 저는 사실 마을 호텔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사실 마을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정도로 이해를 했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마을 호텔은 이런 호텔 스테이케이션을 지금까지 있던 호텔을 수직적 호텔, 즉 하나의 공간 안에 뭐든 갖춰져 있는 호텔로 한다면, 마을 호텔이라는 것은 마을에는 게스트하우스가 아니라 마을 하나 자체가 호텔이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자고, 마을에서 먹고, 마을에서 즐기고, 마을에서 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런 건물로서의 호텔이 아니라 이제 구성 요소로서 호텔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자체가 호텔이 되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 활동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정선군 같은 경우는 과거 이 사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아지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부유했던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탄광 산업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후에 이제 폐탄광이 되면서 이제 많은 곳들이 쇠퇴를 했었습니다. 정선군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선군은 사실 이 주변에 뭐 하이원 리조트라는 그런 곳이 있고, 그리고 강원랜드가 사실 주변에 있습니다. 뭐 차로 한 5분 10분 정도 거리에 강원랜드가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 지역을 살리고 있는 것은 강원랜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민들이 그쪽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좀 진행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경제적 기반은 갖추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은, 정선군 자체는 경제성은 계속 우수했으나 마을은 계속해서 쇠퇴했습니다. 이제 빈집은 좀 늘어나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늘기획과 이웃 플랫폼이라는 곳이 이제 이사 오면서
이제 무언가를 해보자 하는 그런 단초가 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을 이제 아까 그 공간을 통해서 좀 규합을 했고 하나의 위원회 거버넌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임으로써 하나의 그런 활동을 좀 시작을 다시 했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이제 정리를 좀 했습니다. 마을을 청소하고 마을을 가꾸고 주민들 서로 만나면서 작은 경관 개선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그분들끼리 서로 만나고 서로 얘기하고 논의하면서 이 마을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미래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단위의 그런 동네 공동체에서 마을 호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공동체가 가진 그런 구심이 발휘되면서 규모가 확장을 했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주민 주도의 경관 정비를 통해서 관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공간으로 창출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조금 변해 있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했지만 관의 지원이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소규모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상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정원박람회 같은 것을 개최를 하면서 하나의 그런 그 축제 같은 것을 계속 좀 축제 같은 공간으로 좀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공간재생 관련한 많은 수상 실적을 좀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리고 사실 봄 여름에는 마을호텔 네이버에서 예약을 할 수 있는데 항상 차 있습니다. 사실 싼 가격이 아닌데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 이제 예약이 좀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좀 부채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치와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마을 공동체 운동으로서 이제 공동체 의식을 회복을 목적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의 마을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관주도의 형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에서의 그런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곳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원금을 주는데요. 이 마을 같은 경우는 어제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 의식을 발견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그 하나의 목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은 실천부터 했었습니다. 지금껏 시작했었던 도시재생은 큰 규모의 장기적인 과제 사업이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민들의 반감을 좀 샀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했었고 이들의 작은 실천에 기여한 마을 가꾸기, 즉 민간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현하면서 하나의 지속 가능성의 단초를 좀 마련했다는 데서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보면 마을에 민박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탄광산업 때부터 이제 만들어진 민박집인데요. 그 최근에는 강원랜드의 카지노 때문에 그 민박집이 지금도 사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박집들 중에서 몇 가지의 그런 집들을 이제 하나의 마을 호텔로 좀 활용하면서 이제 그 하나의 골목이라는 공간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내 식당은 이제 레스토랑이 되고 마을 내 이발소와 사진관은 즐길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자원인 공모탄 시장과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즐길거리를 마련하면서 하나의 관광 콘텐츠로서 하나의 지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현장 연구를 좀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뭐 성과와 한계가 동시에 좀 나타났고요. 향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와 좀 자료를 좀 보강하면서 논문을 좀 완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발표 시간의 절반밖에 안 쓰셔가지고 토론을 해주실 한신대학교 신정환 선생님께서는 마음껏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문동이나 뭐 대림동 이렇게 장소를 연구하다 보니까 선생님 연구를 재밌게 보고 있고, 선생님 제목에서 원래는 저희 주제하고 딱 새로운 로컬리티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궁금했던 거는 이 전체 선생님 글의 가장 키워드는 문화적 도시재생, 그러니까 기존의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져오는 어떤 경제적인 도시재생이 아니고 주민이라든지 주민의 삶, 역사를 이제 어우러지게 만드는 건데, 근데 글을 쭉 읽어봤는데 이 어떤 이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시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마을의 삶과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곳에 녹아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없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아마 인터뷰를 진행하시면서 들어올 것 같은데,
호텔화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매뉴얼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수직에서 수평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 박물관처럼 이 마을 호텔이라는 게 어떤 매뉴얼을 갖고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가를 좀 시각화해서 그런 매핑을 좀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핑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어떤 사실은 식음료나 이런 거 다 원래 있잖아요. 식당도 있고 숙소도 있고 원래 마을에. 근데 사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그러면 호텔이라면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뭐 디자인을 일체화한다거나 간판을 만든다거나 어떤 색깔을 맞춘다거나 표지를 만들잖아요. 그런 기호화 작업들이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 마을 호텔을 떠올렸을 때 우리가 기억에 남는 상징이나 이런 것들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일관성, 일체성이 있어야만 표준화가 되어서 마을호텔 3, 4, 5 또는 선생님 다른 연구에서도 이 사례가 로컬화가 되고 지표화가 되면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이야기가 있는 도시재생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소규모 도시재생 이런 개념이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재생은 기본적으로 규모가 크고 건축이라든지 도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소규모라고 하면 그 소규모 안에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규모 도시재생의 구성 요소들을 선생님이 좀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나중에 다른 지역의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글에서 가장 좀 궁금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하이랜드의 배후 도시로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냥 숙박 먹는 것만 대충 해결하고 자는 거 해결하고 다 그냥 하이랜드 가서 일생을 삶을 막 포기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이 마을만의 독특함, 이 마을 호텔의 어떤 뭐랄까 관광객과 주민의 어떤 어우러짐. 선생님 아까 그 글 중에도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 호텔이나 소규모 도시재생의 특징이 뭐냐면 짓는 호텔이 아니고 구성된 호텔이다. 근데 그 구성의 요소라는 게 주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엮어내는 커뮤니티 맵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주민과 외래인, 관광객과 주민 사이의 관계도 새롭게 규정돼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설명과 글에서 보면 이제 주민들은 으쌰으쌰 잘하고 있고 관광객으로 기능적으로 쓰기는 하는데 과연 이들에게 관광객에게 마을호텔 18번가가 문화적인 공간으로 다가서고 있는가? 그건 저는 좀 봐야 된다고 봐요. 그게 살아 있어야 사실은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건데 만약 이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만약 빠지게 되면 매뉴얼도 없이 그냥 의지만 있다가 하면은 좀 안타까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 관광객에게 이 마을의 정체성, 역사성, 장소성, 이 로컬리티를 어떻게 홍보하고 또 그 다음 재방문을 유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함께 고민해 주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읽었고 선생님 못다 하신 말씀 조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거 지금 제가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한 분의 기획자를 마을에서 만났었고 이것을 기획자가 2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부 기획자가 있었고 내부 기획자가 있었는데 그 내부 기획자가 외부 기획자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 기획자는 사실 로컬 쪽에서 좀 바람을 잡고 있는 사람이고 내부 기획자는 마을 주민입니다. 마을 주민인데 그러니까 외부 기획자의 아이디어가 마을 호텔이라는 것에 드러났고 지금 이제 구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그런 매뉴얼 같은 부분은 이분들이 조금 자립형을 가지려고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나름의 그 영리 사업도 할 수 있는 단계인 거고 작년부터 부쩍 관광객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늘어났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 새로운 2.0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주민들도 지금 마을 호텔의 목적이 외부 관광객 유치예요. 외부 관광객 유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관광에서 얘기하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 관광객의 공정성인지 지역 주민의 공정성인지 이런 부분들은 점차 지금 찾아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정아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은 매뉴얼 같은 부분은 마로텔 어쨌든 전적으로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런 조직들하고 노인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도 굉장히 좀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을과 관광객 수용도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새로운 2.0을 위해서 좀 살펴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좀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인터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 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